한국의 이제 음식 문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아마 국물 문화가 됐고 국밥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국이나 찌개가 식탁에 무조건 있어야죠. 저희 집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국하고 찌개를 어떻게 구분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해졌는데 국하고 찌개는 이제 대부분 구분을 해요. 왜냐면 국물이 많으면 국이고 국물이 적으면 찌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파생해서 나가면 국하고 탕은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냐? 또 찌개하고 전골은 또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래서 우리 음식 보면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알긴 알죠. 이건 국이라고 부르고 이건 탕이라고 부르고 어떤 건 전골이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찌개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우선 국하고 국 종류, 국하고 탕은 이제 한 종류고 찌개하고 전골이 한 종류다. 그러면 이게 국이냐 이게 찌개냐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첫 번째 기준이 그거예요. 건더기를 먹는 것이냐 국물을 먹는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국과 찌개 종류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물을 먹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다. 이건 국이냐 탕이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다. 이것은 건더기를 먹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다. 그러면 이제 찌개하고 전골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구분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국이나 탕에는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찌개나 전골에 비해서 국이나 탕은 간이 짜지 않아. 간이 세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매운 정도도 그렇고 짜지 않아. 그래서 왜냐면 국물을 먹어야 되니까 국물은 막 이렇게 들고 마신단 말이야. 국밥 같은 거. 그래서 국물 요리는 국이나 탕의 요리는 간을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 간을 각자에 맞춰서 하라고 설렁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간을 아예 안 하죠. 소금으로 이렇게 간만 맞추는. 그래서 우선 국물을 위주로 국물을 먹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건더기는 이제 많지가 않아. 요즘 뭐 이렇게 해자라 그래서 많이 넣어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국이나 탕 같은 경우는 건더기 맛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명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밥을 말아서 밥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것, 또 국물을 떠먹는 것, 국물을 마시는 것 이렇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국이나 탕이다. 반대로 찌개하고 전골은 건더기를 먹기 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더기를 젓가락으로 건져 먹기도 하고 밥에 얹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찌개나 전골은 밥을 비벼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밥을 말아 먹지 못하는. 왜냐면 국물이 짜, 간이 세기 때문에 그 국물을 그냥 먹으면 너무 짜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찌개하고 전골은 이제 건더기를 건져서 먹는 음식이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국하고 탕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기준은요 식재료의 문제예요. 왜냐면 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꼭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 이제 식물성 재료가 주재료입니다. 주재료 위주로 봐야 되는데 나 이것저것 다 넣긴 하잖아. 근데 주재료 위주로 봐야 되는데 탕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류가 들어간 국인데 그 육류가 맛을 내는 그 원천이다. 이것은 탕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갈비탕 이런 것들이 설렁탕 이런 건 전부 탕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그 설렁탕 맛을 내는 것은 소뼈야. 갈비탕 맛을 내는 것은 그 갈비지. 그래서 다른 것들이 부재료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육류 위주의 그 재료가 그 맛을 내는 원천이다. 이 맛은 이 음식의 맛은 육류로서 맛을 낸 거다. 그래서 특히 국물을 우려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국물을 먹기 위한 거니까 국물을 먹기 위한 음식이니까 이 국물의 맛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육류가 기준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푹 과낸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갈비탕이나 설렁탕은 탕이라고 부르고 콩나물국 같은 경우는 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육류가 전혀 안 들어가고 이건 콩나물국은 국물의 맛을 콩나물이 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소고기 묵국 얘기하더라고. 쇠고기 묵국은 그 뭐냐? 마찬가지예요. 쇠고기 묵국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묵국의 맛을 내는 것은 무입니다. 그래서 원래 묵국인 거예요 이게. 묵국인데 묵국이지만 소고기를 넣었다. 이래서 소고기 묵국이 된 거야. 그래서 묵국이지만 소고기를 안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묵국이 됩니다. 간 맞추면 묵국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고기 묵국은 소고기 넣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이 소고기 묵국이 맛있으려면 무를 잘 써야 돼. 그래서 무에서 나오는 맛이 묵국의 맛의 원천이다. 소고기는 이제 고명 같은 거지. 그렇게 기준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찌개하고 찌개 종류와 국이나 탕의 종류는 구별을 했어. 그럼 이제 찌개하고 전골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마찬가지예요. 전골도
육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전골로 들어가요. 낙지 전골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육류가 기준이 되지 않은 것은 찌개로 들어갑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현대에 와서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된장국과 된장찌개 둘 다 하잖아요. 이거는 된장국을 보면 밥을 말아 먹을 정도로 간이 약해. 그 된장찌개는 건더기를 많이 넣지. 왜냐면 건더기를 먹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우리 또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이 해산물 쪽이에요. 생태탕 그러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태도 육류로 보는 것이지. 그래서 생태탕이라고 부를 때는 국물이 많아요. 국물이 많고 국물을 떠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생태탕이에요. 그래서 생태탕을 끓일 때는 이제 시원한 국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반드시 대가리를 다 넣게 되는데 푹 끓여낸 거예요. 그래서 생태가 위주로 해서 고기가 위주가 됐으니까 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동태 전골, 생태 전골이라고. 이거는 건더기를 건져 먹기 위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국물이 자작자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태 전골이다. 동태찌개라고도 하죠. 이거는 해산물이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육류면은 탕과 전골, 그리고 육류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국과 찌개 이렇게 되는데 해산물 쪽에서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높여서 부르는 것이 있어. 더 그럴듯한 거. 예를 들면 두부 전골, 버섯 전골 이런 거. 거기 이제 두부 전골은 두부가 위주가 되는 거고, 버섯 전골은 이제 버섯이 위주가 되는데, 그런데 올해는 비록 육류가 안 돼. 옛날에 이제 식재료가 고기가 귀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국보다는 탕이 더 비싸고 좋은 음식이야. 찌개보다는 전골이 더 비싸고 좋은 음식이야. 근데 두부찌개 이거와 두부 전골 이렇게 보면 두부 전골이 더 맛있어 보이잖아. 더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부 전골이나 버섯 전골이나 이렇게 등장한 것은 사실은 두부가 위주로 된 거 맞는데, 거기 육류 물론 들어갑니다. 두부 전골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두부로 비록 그 찌개를 끓였지만 전골만큼 하겠다. 버섯으로 우리가 찌개 끓였지만 전골만큼 때 하겠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파생되어져 나오는 음식이지 실제로는 육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해산물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국물을 먹기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건더기를 먹기 위해서 이 음식을 만들었냐. 그래서 국물을 먹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국과 탕이고, 건더기를 먹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찌개와 전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물 먹기 위한 음식 중에서 육류가 많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음식의 맛을 내는데 맛의 기준이 되는 것이 육류다 그러면 탕이야. 그리고 그 음식의 맛을 내는데 맛을 내는 기준이 육류가 아니다 이런 거는 국입니다. 그래서 우거지 해장국 같은 거 있잖아요. 우거지 해장국 같은 경우도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거든. 사대인 같은 거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 그거는 우거지가 맛있어야 돼. 김치국 같은 거 가지고 대신에 갈비탕, 설렁탕 이런 거는 그 국물을 육류에서, 갈비에서, 그 사골뼈에서 국물을 어떻게 우려냈느냐가 문제예요. 도가니탕 마찬가지로 도가니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그 국물을 어떻게 우려냈냐, 어떤 도가니를 썼느냐, 이게 이제 그 맛을 좌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맛을 내는데 육류가 베이스가 돼서 고기가 중심이 되는 음식인 것이다. 이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탕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니다. 이거는 뭐 고기가 들어갈 수 있고 소고기가 들어갈 수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 다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맛을 내는 건 다른 게 있다. 이런 거는 전부 국이 돼요. 시금치 있고 콩나물 있고 이건 전부 국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국물을 먹으려고 만든 건 아니다. 국물 먹으려고 아닌데, 원래 이제 찌개라는 게 찐 것이라는 뜻이거든. 뒤에 이제 개자가 명사형 어미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찐 것이다 이런 뜻인데, 야채를 찌다 보니까 국물이 배어져 나온 거야. 근데 국물을 같이 먹다 보니까 그거 맛있네. 그래서 아예 그냥 국물을 넉넉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찌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찌개는 건더기를 이렇게 건져 먹을 용도로 만드는 거예요. 건져 먹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국물이 자작자작 있다. 이게 이제 찌개예요. 그래서 간이 좀 세죠. 그냥 건더기에 간이 배야 되니까
이 건더기가 맛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건더기에 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더기 그 찌개는 대부분이 간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찌개 국물은 맛있는데 거기 뭐 국물만 먹고 그러면 짜요. 짜고 맵고 그렇지. 그래서 밥을 비벼 먹을 수 있어도 말아 먹을 수는 없다. 대부분 건더기를 건져 먹는 거죠. 이게 찌개인데, 찌개 종류인데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기준은 그 전 찌개의 맛을, 찐 것의 맛을 육류가 좌우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건 전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도 있고 김치찜도 물론 있지만 김치찌개가 있고 김치 전골이 있죠. 이건 김치가 맛있어야 돼. 거기에 부재료로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뭐 갈비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 근데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가도 김치가 맛이 없으면 이건 김치찌개나 김치 전골은 맛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주재료, 이 전체적인 맛을 좌우하는 주재료가 육류다. 이것은 전골로 갑니다. 소고기 전골, 돼지고기 전골 뭐 이런 식으로 전골로 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재료가 육류가 아닌 야채라든가 다른 재료 때문에 맛을 내는 것이다. 김치 전골 이런 식으로 그것은 이제 찌개로 갑니다. 김치찌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와 김치 전골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고기가 베이스가 돼서 안 들어가는 그런 김치 전골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치 전골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고기, 육류가 들어가서 그것이 이 맛을 좌우하는 거야. 그런데 김치찌개라고 할 때는 육류가 안 들어가도 되고, 우리 김치찌개 끓일 때 뭐 아예 돼지고기를 아예 안 넣고 끓일 수 있잖아요. 햄을 넣고 끓일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게 붙잖아요. 생고기 김치찌개, 뭐 햄 김치찌개 이렇게 붙잖아.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김치찌개의 맛은 김치가 좌우한다. 근데 돼지고기 김치 전골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맛은 이제 돼지고기가 좌우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알아두셔도 소용은 없고 뭐 별로 쓸데는 없는데, 굉장히 궁금했던 이야기, 국과탕, 찌개와 전골은 어떻게 구분할까,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